지금 당신은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10분도 서 있기 힘든 상황인가요? 목과 어깨가 결리고 손끝까지 저려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았지만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계속 미루고 계시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척추 질환을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나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척추 전문 수술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허리와 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고 평생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증상일 때 수술이 꼭 필요한지, 최신 척추 수술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다시는 척추 문제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척추를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의 비밀까지 상세히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정보를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수술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다가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진행되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매년 수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분 동안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이 꼭 필요한 위험 신호들.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척추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다리나 팔의 근력 약화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거나 물건을 짚는 힘이 현저히 약해진다면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대소변 장애입니다.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변비가 심해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행거리의 급격한 단축입니다. 예전에는 1시간도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분도 걷기 힘들어졌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밤에 잠을 깨는 심한 통증입니다. 누워서 쉴 때도 아프고 특정 자세를 취해야만 통증이 조금 나아진다면 신경 압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 다리나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면 신경 손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2세 김모 할아버지는 처음에 가벼운 허리 통증만 있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죠. 하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화장실도 혼자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 있었고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6개월만 더 늦었다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요 척추 질환별 수술법. 각 척추 질환에 따른 수술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디스크 제거술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만 제거해서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소 침습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회복이 빠릅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은 더욱 정밀한 방법입니다. 2에서 3cm의 작은 절개를 통해 현미경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내시경 디스크 수술은 가장 최신 기법입니다. 7에서 8mm의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전방 유압술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목 앞쪽을 통해 접근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나 케이지를 삽입해서 유압시키는 수술입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도 있습니다. 손상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목의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더욱 복잡합니다. 후궁 절제술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척추 뒤쪽의 뼈와 인대를 제거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척추 유압술은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나사목과 막대를 사용해서 척추를 고정시키는 수술로 더 확실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의 혁신. 최근 척추 수술의 가장 큰 발전은 최소 침습 기법입니다. 기존 수술과 비교해서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작은 절개입니다. 기존에는 10에서 15cm를 절개했지만 이제는 2에서 3cm만 절개해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 손상 최소화입니다. 근육을 자르지 않고 벌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는 빠른 회복입니다. 기존 수술은 2에서 3주 입원이 필요했지만 최소 침습 수술은 2에서 3일 만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감염 위험 감소입니다. 절개 부위가 작아서 세균 침입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혈량 감소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제 수술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암이라는 엑스레이 장비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해서 수술 경로를 만들고 점차 확장기를 사용해서 통로를 넓혀갑니다.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특수기구를 사용해서 디스크나 뼈를 제거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공 디스크나 케이지, 나사못을 삽입해서 고정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작은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마무리합니다. 실제 척추 수술 성공 사례. 실제 척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박모 할머니의 허리 디스크 수술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3개월 동안 심한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였고 진통제도 효과가 없었어요. MRI 검사 결과 4번과 5번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였고 다음날 바로 걸을 수 있었어요. 수술 후 3일 만에 퇴원하셨고 2주 후부터는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3개월 동안의 지옥 같은 고통이 수술 후 하루 만에 사라졌다. 진작 수술 받을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수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혀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68세 이모 할아버지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파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m 정도 걸을 수 있었는데 점점 거리가 짧아져서 나중에는 50m도 힘들어 하셨어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후궁 절제술과 유압술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고 최소 침습 기법으로 진행되어서 5cm 정도만 절개했어요.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퇴원하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 보조기 없이 걷기 시작하셨고 3개월 후에는 30분 이상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수술 받기 전에는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이제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63세 정모 할머니의 목 디스크 수술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목과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저려서 일상생활이 힘드셨습니다. 글을 쓰거나 젓가락질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어요. 목 디스크 6번과 7번 사이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전방 유압술을 받으셨습니다. 목 앞쪽을 3cm 정도 절개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어서 유압시키는 수술이었어요. 수술 후 목 보조기를 3개월 동안 착용하셨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목과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손에 저린 증상도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목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다. 수술 받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계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허리나 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봇 척추 수술과 첨단 기술. 최근 척추 수술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척추 수술의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0.1mm 단위의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서 나사 못 삽입 등이 훨씬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3D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척추와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집도의의 컨디션이나 피로도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품질의 수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소 침습입니다. 더욱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변 조직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 전에 촬영한 CT나 MRI 영상을 바탕으로 3D 모델을 만들고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3D 프린팅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의 척추 모형을 3D로 프린팅해서 수술 전에 미리 연습할 수 있고 맞춤형 임플란트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 환자의 실제 몸의 영상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어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 후 관리와 재활. 척추 수술 후 관리는 수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24시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허락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서서히 활동을 시작합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m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갑니다. 퇴원 후 2주까지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허리 굽히기, 비틀기 등은 절대 금지입니다. 2주 후부터는 가벼운 산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1개월 후부터는 물리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문 치료사의 지도하에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웁니다. 3개월 후에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 들기나 격렬한 운동은 6개월까지 피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 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더욱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척추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해지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성공률과 합병증. 척추 수술의 성공률과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척추 수술의 성공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단순 디스크 수술의 경우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도 90% 이상의 환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척추 유압술의 경우에도 85에서 90%의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감염입니다. 수술 부위에 세균이 침입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로 발생률은 1에서 2% 정도입니다. 신경 손상도 가능한 합병증입니다. 수술 중에 신경이 다칠 수 있지만 숙련된 의사가 최신 장비를 사용하면 위험도를 0.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혈종 형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의 발달로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취 관련 합병증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취 기술의 발전으로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재발도 가능합니다. 같은 부위나 다른 부위에서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지만 발생률은 5에서 10% 정도입니다.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이제 척추를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붙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서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 있을 때는 양쪽 발에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턱을 살짝 당겨서 목을 곧게 세우세요. 잘 때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 운동, 즉 플랭크나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수영은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허리 곡선을 변화시켜서 디스크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척추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척추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 그리고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척추뼈의 약화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과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고 햇빛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 기능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의 많은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서 척추 주변 조직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닭발, 족발, 생선 껍질 등의 풍부한 콜라겐은 디스크와 인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항염작용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생강, 마늘, 양파, 토마토 등은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있어서 척추 주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술,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많은 나트륨도 칼슘 배출을 촉진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들도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적당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관리법.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척추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물건 들기 방법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앉은 자세에서 들어 올리세요.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들고 들어 올릴 때는 다리 힘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적절한 침구 사용입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베개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입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비트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경직시켜서 척추에 부담을 줍니다.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5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디스크로 가는 혈액 공급을 감소시켜서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뼈 건강에 해로우니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척추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 엑스레이입니다. 뼈의 배열과 전체적인 척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척추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시 MRI 검사입니다. 디스크나 신경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검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허리나 목 통증, 다리나 팔에 저린 증상, 근력 약화, 보행 곤란 등입니다. 특히 대소변 장애가 있다면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응급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척추 수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수술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받는 척추 수술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척추 수술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최소 침습 기법, 로봇 수술, 내시경 수술 등의 발달로 안전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회복 기간도 현저히 단축되어서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술을 무작정 미루다가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미래와 실천 방안. 척추 수술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 유전자 치료 등의 첨단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어서 미래에는 더욱 획기적인 치료법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로봇을 이용한 정밀 수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1시간마다 스트레칭하기, 적절한 운동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입니다. 주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하기, 근력 운동 2회 이상 하기, 충분한 휴식과 수면 취하기입니다. 월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체중 측정하기, 스트레스 수준 점검하기, 생활 습관 개선점 찾기입니다. 연 단위로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받기, 척추 상태 점검하기, 운동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허리나 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척추 전문 수술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척추 질환의 증상과 최신 수술 기법들, 그리고 척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포괄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현대 척추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고 계십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척추 건강 잘 챙기시고 평생 건강한 척추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